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오늘 문을 엽니다. 개청과 동시에 시작되는 우주항공청의 주요 업무에는 2032년 달 착륙 임무를 위한 탐사 사업, 화성과 소행성 등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 우주항공 섹터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대중국 수출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재차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중 수출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미국의 감시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소 10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안에 공매도 재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내놓고 오늘부터 상장사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최종안은 기존 PBR과 ROE 등 밸류업 재무지표 공시 항목에 R&D 투자 지표까지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7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특히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전거래일 조정을 받았던 이 기술주들 위주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에 힘을 더했고요. 이날 2.5% 이상 오르면서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간 이 엔비디아는 시총 2위인 애플과의 시총 격차를 단 3천억 달러 이내로 좁히면서 바짝 맹추격을 해왔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첫 금리 인하의 예상 시기를 기존의 7월부터 9월로 다시 한번 미루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미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미국 이 현충일로 인한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1% 이상 크게 조정받았던 코스피. 오늘은 0.48%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2,700선을 막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1조 2천억 원어치 넘게 매물을 팔아냈던 이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기관이 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코스닥 시장 0.38%가량 올라가면서 840선을 돌파했고요. 842선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200억 원어치 매물 출회하고 있는 현재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월요일의 아침을 양대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겠죠. 한국은행이 이번 반도체 경기 상승기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은이 24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반도체의 상승기는 AI 서버, 모바일, PC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2016년의 상승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2016년 당시의 반도체 수출의 상승폭은 26.3%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날, 그러니까 지난주 거의 월요일서부터 빠졌던 것 같아요.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계속 빠졌죠? 이게 금요일 날이고 지지난주 금요일, 지지난주 목요일 날 고점을 두고 월요일부터 뭐 재미없었어요. 화요일 날도 떨어지고 수, 목, 금. 자, 근데 얘네들은 떨어지더라도 테마는 강했습니다. 전선 전력 테마주를 전일까지도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줬고 원전 테마도 요즘에 강해요. 그리고 태양광 섹터도 전날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줘서 제가 노란톡방이나 공개방송에서 원전 테마 태양광 볼 필요 있다. 뭐 아침 방송 여기서도 얘기해드렸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쪽도 갈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해드렸던 전선전력, 원전, 태양광, 반도체 장비
얘네들의 공통점은 인공지능 AI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서 전기도 부족하고 반도체도 부족하고 태양광도 부족하고 구리 하나 빼먹었네. 구리도 부족하고 왜냐면 전선 깔아야 되는데 구리도 부족하다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이 인공지능 AI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구리, 원자재, 뭐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태양광, 원전, 전선 전력 오늘도 그쪽 애들이 괜찮은 편입니다. 아침부터 원전 테마 강하고요. 전선 테마주들도 힘이 좀 떨어질 것 한데 또 올라가고 뭐 이러고 있고 태양광은 전날 좀 강하게 움직이고 전전날부터 움직였는데 전날도 강하게 움직이고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HTC 현대산업개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KC코트레는 지난주 금요일날도 제가 차트 모양 보여드렸죠.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여기서부터 상한가 가더니 전날도 강하고 오늘도 어쨌든 강한 모습인데 윗꼬리가 생기면서 좀 밀리지만 많이 급등해서 그래요. 밀리지만 죽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대명에너지 이것도 지금 되게 잘 가죠. 지금 잘하고 있는 대명에너지, KC코트렐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많이 들어올렸는데 이제 저항대에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거래는 실이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큰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5조 2천억 정도 하는데 오늘 11% 강세. 원전 테마주들도 오늘 강하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에너지 관련주들 뭐 신재생 느낌보다는 인공지능. 원전 테마주들도 인공지능 AI 수요에 대한 전력 부족 얘기 말고도 뭐 체코 수주라든지 그러니까 원전 수주들 그다음에 각국의 나라들도 그 전력을 어쨌든 확충을 해야 되니까 원전에 대한 뭐 수주 얘기들이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강합니다. 오늘 보성파워텍도 강하고 상한가 간 놈도 있는데 에너토크라고 원전 테마죠. 원전 테마. 지금 원전 테마 뭐 한전기술, 효성중공업, 한전산업, 한전 KPS, 에너토크, 우진, 뭐 우리기술, BHI, 한신기계 뭐 강한 애들 뭐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이따 얘기했지만 반도체 장비들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강하게 전고점을 뚫어놨으면 새로운 마디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말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디를 뚫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전날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떨어졌는데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떨어졌는데 해외 시장을 보면 이거 둘 다 떨어졌죠. 그럼 일로 떨어졌으면 일로 죽으려고 떨어진 거냐? 아니다는 거죠. 그럼 왜 떨어진 거냐? 개인 투자자들 괴롭히려고 여러분들 수익 나는 거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일부러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못된 애들인데 왜냐면 해외 시장은 떨어진 게 없어요. 신고가, 나스닥 신고가권에 있죠. 다우존스 여기서 떨어졌지만 얘네들 신고가입니다. 그래봤자 주봉, 월봉, 자 월봉입니다. 몇 년 동안 올라갔어요? 2009년도서부터 2024년도죠. 15년 동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올라가고 있는 미국 증시와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조금 올라갔다 떨어진 우리나라 증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 몇 년도부터 간 거예요? 2007년도, 2008년도. 어쨌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이건 이제 월봉 본 거고 일봉으로 봐도 신고가권.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수익되는 걸 싫어하는 세력들이 작당모의를 하면서 안 올리죠. 그렇다고 죽을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는 있는 거는 알겠는데 박스권으로 가둬놓고 뭐 하고 있어요?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은 급락장은 없고요. 미국장이 신고가권을 유지하고 있고 유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박스권은 유지가 되면서 테마 장세를 만들어줘요. 그럼 테마는 뭐가 움직일 거냐? 좀 전에 얘기했죠. 인공지능 AI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5월 13일 날에 챗GPT 4.5입니다. 제로가 아니고 4.5가 출시가 됐는데 성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성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구글의 뭐 제미나이서부터 해가지고 뭐 애플의 시리 얘네들이 성능이 한참 좀 미달된다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능이 못 따라와요.
뭐 걔네들도 되게 신박하다, 대단하다라는 평은 나올 수 있는데 수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한 5살짜리 아이와 대학 교수의 대결 뭐 이 정도 수준. 뭐 그러니까 지금 장난은 아니었는데 이게 앞으로의 강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챗GPT 4.5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아직 뉴스는 그렇게 확 막 달아오르질 않는데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쓰일 때가 많겠더라고요. 어쨌든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공상과학에 봤었던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성능이 됐다라는 걸 저는 어쨌든 주말에서 확인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각국의 이제 서비스라든지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해서 전력 수요가 많아질 거고요. 그게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기술은 됐으니까 이전에서 챗GPT 뭐 4 이전의 성능은 좀 느렸어요. 느렸고 뭐 하여튼 뭐 그랬는데 뭐 수학 문제도 풀어주고 뭐 하여튼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 한번 요즘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건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라질 직업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뉴스에 나와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성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되게 되면 전력, 전선, 그다음에 원전, 태양광, 반도체 장비 이거에 대한 수요는 확실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쪽이 미래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킬 테마는 맞는 것 같아서 오늘도 그쪽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속에서 이 테마의 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IT주의 공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신청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 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새롭게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PSK홀딩스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홀딩스 지금 이 시각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1.37%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51,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PSK홀딩스 오랜만에 나와줬는데 어떻게 공략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HBM 관련주고요. 고대형 메모리 폭 관련주 해가지고 그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 반도체 삼성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있죠. 뭐 그거 관련주 쪽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챗GPT 4.5가 나오고 나서 저도 궁금했어요. 애플의 시리 성능과 애플은 워낙 그 폐쇄적으로 공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다가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깜짝 놀라졌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러지를 못해요. 뭐 나머지 마찬가지 뭐 네이버도 하고 있고요, 삼성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나라들 다 하고 있어요.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 물론 언젠가는 쫓아가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개발하고 있고 뭐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능이 어느 독보적인,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독보적으로 그래픽 카드 내지는 그 GPT를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치고 가고 있잖아요. 이거 인공지능 쪽에서도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평균화가 될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챗GPT가 아주 치고 날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성능이 대단합니다. 막 하여튼 뭔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5월 13일 날에 처음에 나왔는데 기습적으로 긴급 발표를 한 겁니다. 다른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할 때에서 발표했는데 일단 대단한 게 뭐냐면 다른 데들은 발표해 놓고 이거를 상용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얘네들은 즉각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유료 버전, 무료 버전 바로 시장에다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 영상에도 나와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과의 대화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빠르게 되고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뭐 동화책을 읽을 때에서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하여튼간 보세요 꼭. 근데 그런 걸 봤을 때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게 거의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걸 영상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전력 전선 테마가 많이 움직이는 건데 한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에서 핸드폰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죽습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세대가기 때문에 시대였기 때문에 뭐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전화기도 이렇게 다이얼로 돌리거나 그렇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버튼식으로 돌리거나 유선 그렇죠? 유선으로 그렇게만 해도 그게 그때 당시에 테크놀로지죠. 그때 신기술이었던 거예요. 그게 기술이었던 건데 이제 점점 발달을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가 이제 근 20년 안에 또 찾아오면서 결국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40년 전에서는 이 손 안에 있는 컴퓨터 이거 없어도 다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출근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핸드폰 놓고 갔다. 그러면 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뭐 그럼 뭐 공중전화가 갖고 연락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지금 여러분 주식을 갖고 있든 코인을 갖고 있든 이걸로 다 확인을 하고 인터넷도 이걸로 다 확인을 하고 문자도 이걸로 확인을 다 하고 업무도 이걸로 다 하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앞으로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서처럼 이게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보세요. 유튜브에서 막 찾으면 나와요. 이게 어떤 세상을 바꿀 건지. 자,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고 핸드폰처럼 없으면 불편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거기 나온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온 패널에 있던 어떤 연구원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게 동감을 합니다. 그건 챗GPT가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많이 될 텐데 지금보다 더 많이 될 텐데 그러면 당연하죠. 뭐 전기 전력 수요 엄청 많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원전도 짓든 아니면 뭐 다른 걸 뭘 하든 태양광을 발전시키든 뭘 하겠죠. 근데 그거 하는 데는 반도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 저는 그냥 반도체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원전 테마 나쁘다고 한 적 없죠. 올해 여름에는 갈 거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갈 거다. 이미 이거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원전 테마. 올해 1월달, 2월달 강연에서도 얘기했고 원전 테마 움직일 수 있다. 태양광도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지금 전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태양광도 제가 요즘에서 공개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선 전력 테마도 제가 3월달서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간다. 4월달도 간다. 계속 얘기를 했고 3월달, 4월달 제가 뭐라 했냐면 올해 내내 갈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계속 봐야 돼요. 이게 다 인공지능 AI 수요에 맞물려서 움직이는 애들인데 하여튼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PSK홀딩스도 신고가 패턴이고요. 이미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신고가로 돌파를 했으니 조만간에 PSK홀딩스도 돌파가 될 거고 아까 얘기했었던 다른 섹터에 있는 다른 애들도 다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맞지만 IT 섹터에서는 먼저는 일단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원희가 IPS도 가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가고 뭐 테스도 가고 네페스도 가고 반도체 장비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 애들이 올라가려면 일단 선봉장, 대장부터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미 시작이 됐고 SK하이닉스도 시작이 됐으니 이번에는 이제 PSK홀딩스가 따라갈 차례가 아닌가. 이미 지난주에서도 PSK홀딩스 얘기했어요. 시장 양봉 나오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IT 움직이면 눌림목 고점에서 이게 또 가니까 한번 잘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예 그냥 표적 종목을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표적 종목 PSK홀딩스까지 만나봤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매수가 참 궁금하실 텐데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20일 삼성전기 15만 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5월 21일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32,200원 짚어주셨는데 6.83%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5월 22일 삼성전기 16만 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5월 23일 주성 엔지니어링 33,200원 말씀 주셨는데 2.5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5월 24일에도 마찬가지로 주성 엔지니어링 동일한 매수가에 진입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89.5%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저희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먼저 지난 주인공이었죠.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 건지 새로운 전략 확인해 볼 거고요. 또 오늘장의 이 표적 종목인 PSK 홀딩스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주 반도체 장비로 준 게 아니고 물론 반도체 장비도 들어갑니다. HBM 관련주 쪽으로 하이닉스에 엮여 있습니다. 삼성이 아닙니다. 물론 삼성에서 최근에 뭐 테스트 안 되고 있다라는 이상한 로이터 통신인가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삼성에서 바로 반박 기사를 내보냈죠. 아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무마는 시켜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근 몇 년 동안에서 글쎄 모르겠어요. 한 10년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삼성에다 납품하는 장비는 거의 없고요. 다 하이닉스에다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ALD 장비 같은 경우도 삼성 쪽에 거래하지 않고 있고요. 하이닉스랑 납품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그래서 과거서부터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면 주성 엔지니어가 그래서 하이닉스 향 반도체 장비주 해가지고 원래 주성 엔지니어가 10년 전서부터 원래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아니고 이제 2009년도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15년 전, 10년 전부터 원래부터 하이닉스발 관련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하이닉스는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건 뭐 세력들이 안 올리니까 뭐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든 갈 때가 되면 갈 겁니다. 여태까지 하이닉스가 갔는데 안 간 적은 없었으니까. 자, 그리고 그건 그거고 HBM 관련주 쪽으로 그거 말고도 태양광 섹터로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물론 매출은 태양광 쪽은 많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고 거의 반도체 쪽에 거의 90% 정도 매출이 그쪽으로 가 있는데 근데 태양광이 요즘에 이제 다시 곽광을 받고 오늘도 보면 태양광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저것 다 움직이는데 태양광 섹터가 저렇게 다 움직이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과거에 태양광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였던 꼭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뭐 조만간에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저점은 안 깨질 거니까 잘 갖고 있으세요. 갈 때 되면 알아서 태양광으로 엮이든 아니면은 하이닉스, HBM 관련주로 엮이든 뭐 올라가겠죠. 하이닉스, HBM으로 엮이면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태양광으로 엮이면 이렇게 올라가든지. 그래서 지금 태양광 섹터 갑자기 캐시코트렐도 아까보다 더 좀 전에 분차트에서 여기서 튀던데 이런 식으로 지금 태양광 섹터가 하여튼 요즘에 강해요. 이쪽 애들이 전선 테마 움직이듯이 마치 전선 테마주들이 3월 달에 이런 현상을 보여주면서 4월 달 갔죠. 3월 달 강하게 움직이고 3월 4일부터 움직였습니다. 3월 4일부터 움직이더니 계속 한 달 동안 움직이고 4월 달에 강하게 움직이고 지금 이제 5월 거의 끝 무렵인데도 지금도 강하게 움직이죠. 일진전기, 가온전선, 대한전선, 재룡산업, 재룡전기, 뭐 효성중공업 뭐 등등 이 전선 전기 테마주들이 3월 달부터 계속 움직였는데 태양광도 지금 그런 조짐을 보입니다. 거래가 계속 실리고 있다는 게 이제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태양광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주성이도 갈 때가 되면 간다. 뭐 전날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어차피 거래도 없잖아요. 떨어질 생각이 있으면 거래를 싣고 장대 음봉을 그립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거래가 실렸는데 장대 음봉 나온다. 세력들이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가 없이 움직이지도 않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불안한 사람은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불안한 사람 던지게 되면 나중에서 태양광이 움직이든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로 엮여갖고 올라가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 그냥 이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 이수페타시스. 자, 신고가 패턴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또 오늘 태양광 섹터하고 원전 테마가 아주 강합니다.
다 공개 방송에서 이미 얘기했던 애들이고요. 지난주 이쪽이 강할 것 같다. 전선 전력 테마주들이 조정받으면서 그쪽이 움직이는 건 순환매입니다. 근데 전선 전력 테마 죽는 거 아니에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올해 내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 아니야. 상승장인데 그러니까 올해 내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섹터들은 올해 내내 움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자, IT, PCB, 엔비디랑 엮여갔던 종목, 신고가 패턴 이미 많이 올라갔던 종목 812% 올라가 있는데 또 올라갈 거니까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 수익이 많이 났다면 최소한 뭐 한 300%, 400% 이상 수익 났다. 그냥 내두면 돼요. 근데 수익이 20%밖에 안 났다, 10%밖에 안 났다. 그럼 팔아야죠. 팔고 또 내려올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면 또 단타 치고. 수익이 크지 않으면 단타 치는 게 유리하고 수익이 아주 크다. 그럼 비중을 줄여놓고 에라 모르겠다고 갖고 가면 그게 오징어 다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2월 6일 날에 드렸던 기준으로 올해 2월 6일 날에 드렸던 기준으로는 90.3%입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도 올라가요. 아침보다 더 올라갑니다. 무럭무럭 자라야죠.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72.3%인데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일단 올해는 30만 원까지 본다 그랬죠. 에코프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에코프로도 한 번 가더니 내려와라 노래 불러도 안 내려오고 몇 년 동안 올라갔잖아요. 저는 그래서 10년 동안 100만 원 본다 그랬죠. 그럼 이게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다 다들 그렇게 전문가들도 과학자들도 그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0년 뒤에 올 건데 5년 뒤에 올 건데 50년 뒤에 올 건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로봇들 관절 움직이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대에서 만드는 로봇들도 마찬가지고 그 챗GPT랑 갑자기 합작해갖고 만드는 거 피규어 01 로봇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만들어 놓은 로봇들 보게 되면 일단 테크닉으로는 상당히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근데 이번에 지지난주 5월 13일 날에 챗GPT 4o 옴니버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5예요, 영어. 5. 4.5를 공개를 했는데 저도 보니까 야 이거는 뭐 5년도 기다릴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서부터 이거는 움직여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엄청납니다. 한번 꼭 보세요, 한번. 그렇게 되면 이제 시대가 막 바뀔 건데 그러면 그 관련돼서 하이닉스라든지 예를 들면 그거 데이터 센터 짓고 그다음에 로봇에도 메모리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도 뭐 자율주행에도 넣어야 되지만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야 될 거고 어쨌든 그 그래픽 카드처럼 생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B200 블랙웰 걔도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앞으로 계속 찍어야 돼요. 일단 내년 거 팔 거는 이미 다 완판됐습니다. 다 완판됐고 2016년도, 2017년도 뭐 계속 그래서 공장 짓겠죠, 뭐 그렇죠? 계속 공장 짓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뭐 2030년이 됐든 2050년이 됐든 계속 증가할 것 같으면 지금 열심히 뽑아갖고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팔아야 되겠죠. 실적이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2026년도가 되면 2018년도에 1년 동안 가장 많이 벌었던 게 18조 정도 벌었습니다. 그거를 능가하거나 그 정도 수준까지. 그럼 2026년도에서 그 정도 수준을 가거나 18조,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그래요. 당기순이익이 18조 정도가 나올 거라는 게 2026년도인데 그럼 2017년도는 아직 컨센서스가 나온 건 없지만 저는 능가할 거라고 봅니다. 한 해에 20조, 30조, 50조 벌었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하지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시대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시대가 올 건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챗GPT 4.5가 도대체 뭔데, 그렇죠? 뭔데?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모든 서비스들과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도 바뀝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얘도 30만 원도 싸다라는 생각으로 100만 원 얘기를 한 겁니다. 안 믿겨지죠? 꼭 한번 보세요. 자, 다음 하이닉스. 하여튼 올해는 30만 원 가야 되는 거고, 다음은 PSK. 자, 하이닉스가 30만 원 가고 그다음에 100만 원 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것도 고가를 돌파하게 될 겁니다.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얘도 시작한 거라 그랬죠. 일단 고가를 돌파를 했고 뭐 하이닉스도 떨어질 생각 없어 보이는데 뭐 계속 올라가라 그래요. 30만 원까지 겨우 올라가려면 얘도 20만 원, 30만 원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은 119.3%로 이전보다 15%가 올랐습니다. 전날까지 제가 이거 104% 수익 났다고 자랑했는데 지금 119% 된 거예요.
뭐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PSK홀딩스 이거는 이전에 추천했던 건데 이것도 계속 고가 돌파될 거라고 그래서 최근에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일단 38.9%인데 오늘 다시 또 새로 단기 매매 종목으로 또 오늘 피격 종목으로 드리니까 근데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은 추천해봤자 이거 이렇게 많이 떠 있는 거 사람들 잘 못 사요. 못 사지만 한번 보세요. 이런 애들이 더 쉽게 수익 난다는 거. 자, 다음은 주성엔지니어링. 이거는 지지난주에 추천했던 거 기준이고요. 어차피 저점은 깨지기가 어려워 보이니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또 이렇게 올라가면 또 금방 또 7% 수익 날 거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지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고가를 돌파해야 되는데 좀 늦죠? 좀 무거워서 그래요. 하이닉스가 더 가볍게 움직이는 건 개인들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예요.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로 갔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잘 가는 겁니다. 어차피 내려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또 살라 그러는데 못 사게 하려고 올리는 것 같은 하이닉스와 삼성전기는 올리기 전에 계속 이렇게 묶어두면 불안한 사람들이 지겨워서 던져요. 그걸 기다리는 것 같은 그래도 기관외국인들이 열심히 잘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지겹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17만 원, 18만 원. 한 번 이게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 에코프로처럼 과거 포스코홀딩스도 갑자기 석 달 만에 막 100% 올라오고 그러죠. 그 무거운 종목이. 그럴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나중에는 갑자기 얘네들이 포스코홀딩스가 막 몇 달 만에 막 몇백 프로 올라가듯이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갖고 있어도 될 안전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PSK홀딩스. PSK홀딩스. 자, 21선 부근에서 지난주에 한번 여기에 부딪혀서 일단 아랫골이 달면서 좀 반등을 줬고 일단 추세는 이 정도가 지지되는데 만약 미국 시장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림이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가능하거든요. 61선 지지 라인 46,000원.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면 오늘 정도에서 양봉 박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갈 가능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좀 더 봐야 되지만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크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에 51,800원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공략을 해보시고 한 번 더 떨어지면 여기서 더 사면 돼요. 어차피 안 죽어요. 왜냐면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부터 다 팔고 없는 종목입니다. 개인들은 거의 일부만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미 여기서 작년 12월 달에 25,000원대 싹 다 던졌어요. 여기서 사는 애들은 누구냐? 기관들이 샀어요. 기관들이. 그래서 안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다시 얘네들이 다시 올려놔요. 흔들면 더 사면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미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이라서 따지고 보면은 만 원대에서부터 움직인 거죠. 정확하게는 요때 2022년도 11월 달에 한 6,800원대에서 움직인 거니까 지금 57,800원인데 여기서 7,000원, 8,000원만 더 올라가게 되면 1,000%, 10배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한 800% 정도 올라간 종목이에요. 바닥 대비는. 여기서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인데 그래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죽으면 다 죽어요. 얘가 꺾여버리게 되면 IT 섹터 다 무너지게 되면 그럼 전 세계는 IT 다 무너져야 되고 인공지능 다 무너져야 되고 그럼 구글에다 투자한 사람들 그 머스크부터 해가지고 하여튼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반도체 공장 짓고 있고 다 투자해죠. 전 세계가 다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무너진다? 그럼 전 세계 다 쫄딱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PSK홀딩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PSK 홀딩스 매수가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51,8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창구 아직까지 활짝 열어뒀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번호 023153에 저희 2611번이나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첫 번째 종목 화신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4,5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이 50% 다소 높게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1.12% 올라가면서 1,84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좀 지금 손실률이 높다 보니까 좀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 전략 들어보고 올게요. 자, 자동차 부품주 화신뿐만 아니라 성우하이텍도 다 비슷하고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지금 테마의 운을 다 뺏겼습니다. 일단 수급이 꼬여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지금 전선 전력 테마주가 워낙 강하고 거기에 지금 그거에 바톤을 이어서 원전 테마하고 지금 태양광이 또 거기에 또 세력들이 또 거래가 싫었다는 건 누군가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산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래도 남아있는 세력들이 열심히 그쪽을 땡겨 올리고 같은 느낌인데, 자, 화신은 자, 거래량 한번 볼게요. 거래량 보면 완전 말랐죠? 그 수급도 보면은 기가 외국인들은 다 팔고 없어요. 싹 다 지금 비중을 역대 지금 최저치로 만들어 놓고 누가 막 사고 있냐면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딱 사기 좋은 게 현대차하고 기아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가겠지. 그래야 되는데 원래는 얘네들이 움직이면은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 완벽하게 꼬여 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가려면 테마가 좀 바뀌어야 돼요. 전선 전력 테마주들이 좀 도망가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아니고 저기 뭐냐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테마가 움직이지 않든가.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지수가 폭등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코스닥이 1000을 돌파를 하고 1100, 1200 그래서 역사적인 고가를 돌파를 해갖고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나 코스피도 2900 안 돼요. 더 가야 됩니다. 3000, 뭐 310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화신도 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아예 폭등을 해가지고 모든 종목들을 다 땡겨 올리든지 아니면 근데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테마가 지금 그러니까 물은 한정돼 있고 나무들이 여러 개 있으면 물은 한정돼 있어요. 물은 한 박스밖에 없는데 나무는 뭐 한 1000개가 있다. 그럼 1000개 다 못 살립니다. 물은 한 박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몇 개만 물을 주고 나머지들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가 절로 몰렸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 수요에 따른 저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그래서 안 가는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보유는 됩니다. 보유는 되지만 왜 안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수급이 돌아오든가 아니면 갑자기 인공지능 테마가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막 전선 테마주도 떨어지고 구릿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유리기판도 떨어지고 뭐 반도체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그러면 일로 수급이 몰리겠죠. 그러기까지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오래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그 각오를 다지고 길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매수가 106,100원. 106,100원의 비중은요? 10%요. 10%. 얘는 뉴로모픽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주에서 얘도 나쁘지는 않은데 왜 안 움직이는 거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정 받고 있는 중이고 조정이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이거 좀 비중 좀 더 실으려고 하거든요. 언제쯤 실으면 될까요? 자, 이게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갔냐면 지금 바닥에서 뭐 한 30%, 40% 올라간 정도면은 그냥 지금 대충 이 정도 빠졌으면 사도 되는데 지금 한 4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만큼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네. 그러니까 조정을 더 세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시간도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조정받은 지 지금 한 달 보름밖에 안 됐잖아요. 올라갈 때는 그래도 석 달 정도 됐으니까 적당히 이제 조정을 거의 마무리가 될 거면 거의 동기간으로 보게 되면 한 2달 정도 더 남았다 보면 돼요. 아, 근데 그게 2달 정도 남았다라는 얘기지 2달까지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2달 안에 바닥을 칠 건데 이게 곧 움직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안쪽 혹은 일주일 안쪽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사면 되는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천천히 어차피 올라가긴 올라가요. 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온 기간도 이 정도 되고 그 무엇보다도 이 폭이 커요. 이게 적당히 한 100%만 올라갔었어도 지금서부터 어차피 더 빠져봤자 한 30%밖에 안 빠질 건데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편한데 이게 졸졸졸졸졸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답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한 것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관망 정도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쪽에 이제 또 다시 뭐 챗GPT 얘기가 나오거나 뉴로버피 얘기가 나오면서 얘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상한가를 가든가 강하게 움직이면 얘도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2달이지만 뭐 짧게 보면은 이제 곧 6월이잖아요. 6월 달 안에 네. 움직일 수 있다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이 PSK 홀딩스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1.18% 올라가면서 51,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네, 유가증권시장 지금 이 시각 0.55%가량 올라서면서 2,700선 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18%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840선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봐야 할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전혀 안 나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에 불안하기 딱 좋은 장세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걸 좀 봐야 돼요. 지금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 죽어요. 근데 저는 이미 많이 올라온 걔네들보다는 걔네들 충분히 조정받으면 여러분 다시 하시면 되고 지금 원전 테마주 지금 잘 봐야 됩니다. 태양광 테마주들 이거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지금 전력 수요의 대체자로서 재생에너지 얘기도 있지만 전 세계가 지금 기후가 이상하죠. 탄소를 줄여야 되죠. 뭐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아리백이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유럽은 내년서부터 관세를 매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로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업들이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뭐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뭔가 뭐 사업을 뭘 해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바이든 정부든 지금 현 미국 정부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전 대통령인 트럼프든 아마 이 대선 정책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10월 달, 11월 달에 계속 정책에 대한 이슈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당장 7월 달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지금 확실한 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때문에 원전, 태양광,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 포기하지 말고 흐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따가 게릴라 공개 방송 할 때 짚어 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은 분위기 되게 좋아졌거든요. 시장이 안 움직여서 그렇지. 지금 테마는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한데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분들이 있을까 봐 어떤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꼭 체크. 이게 지금 느낌이 제가 3월 달에 전선 전력 테마주도 강하게 움직인 거 보고 얘네들 심상치 않다. 강하게 움직일 거다. 4월 달에도 이거 계속 간다고 얘기했죠. 결국은 5월 달에 아주 꽃이 피우고 아주 무식하게 올라가던데 그리고 나서 또 지금도 저는 더 간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전선 테마주하고 IT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원전 테마 이게 지금 전기 전선 테마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라는 얘기로 잠시 뒤에 이거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풀모원 들어와 있는데요. 15,7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45% 이번에도 보유 비중이 다소 높습니다. 지금 시각의 흐름을 보자면요. 0.19% 올라가면서 15,96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비중은 많고 가격도 높아요. 자, 쓸 수 있는 전략은 만약에 가격이 싸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가격이 싸다라는 거는 일단 강력한 지지라인 밑에 13,500원 이하라거나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11,500원 이하, 뭐 11,000원 이렇게 싸게 샀으면 그러면 좀 단순해요. 그러면은 한 뭐 길게 볼 거면 14,000원 깨지면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가져가면 되지. 왜냐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 업종들은 지금 수출주로서 지금 요즘에 또 K푸드 해가지고 잘 움직이잖아요. 뭐 라면이라든지 김이라든지 그 외에서도 지금 갑자기 곽강을 받으면서 갑자기 오랜만에 움직여주는데 얘는 수급이 좋아서 나쁘지 않아요. 계속 우상향 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근데 이게 다시 조정받아서 내려와 버리게 되면은 셀트리온도 그랬거든요. 수급이 막 들어오다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더니 몇 개월 동안 지금 고생을 시키죠. 하나, 둘, 셋, 넷, 다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격이 높으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만 좀 싸게 샀으면 좋다라는 얘기지만 좀 참을 수 있으면 15,000원 깨지면 손절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못할걸요 아마. 왜냐면은 수익이 낮다가 비중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대응은 지금 15,800원짜리 있죠. 이 자리가 깨지면 그래도 100원 수익이잖아요. 비중을 절반을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15,000, 뭐 한 300원도 깨지면 또 줄이세요. 비중을. 그러다가 15,000원이 깨지면 싹 다 던졌다가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사시는 방법이 좋아 보이고 지금은 뭐 15,800원도 안 깨졌고 500원도 안 깨졌고 15,000원도 안 깨졌으니까 보유는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조금씩 팔면서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더 갈 것 같지만 여기서 떨어져 버려가지고 셀트리온처럼 6개월 동안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해버리게 되면 비중도 많고 매수 가격도 높기 때문에 꼼짝없이 물려있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중을 좀 줄이면서 아까 얘기했던 자리들 깨지면 100원이라도 먹은 거 어쨌든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면서 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 들어와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72,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2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가량 올라주면서 45,9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점점 더 주가가 빠지는데 우울합니다. 한 번 더 사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저희 코멘트 남겨주셨어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자, 카카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중바닥형, 길게 보면은 이제 대바닥을 치고 있는 차트는 맞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배열이 되어 있고 이렇게 거래도 지금 말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을 지겹게 만든 다음에 6개월이든 8개월이든 더 횡보한 다음에 나중에 오르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거 말고 지금 원전 테마주들은 일진파워 9%, 한신기계 11%, 아침에 쟤네들 2%, 3% 움직였거든요. 우진이 지금 18%, 19%. 그러니까 지금 원전 테마라든지 아니면 유리기판 관련주도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움직이는 테마가 절로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예전처럼 막 강하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을 한 6개월, 8개월 또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추가 매수도 되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할 거면 원전 테마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아니면 전선 테마 또 조정받아 또 올라가거든요. 걔네들 쪽을 보시는 게 얘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잠시 뒤에 게릴라 공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저희 아쉬우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전문가님의 게릴라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장은 유럽과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 중이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는 우리 시장이 박스권에서 테마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PSK 홀딩스, 매수가는 51,8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